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마지막 영상 시간 다가왔네요. 영상 올리고 오늘도 하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이제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좀 올 것 같고요. 바람도 좀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은 좀 화창했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영 시원찮네요. 시원찮습니다. 별로 안 좋네요. 날씨가 좀 좋아야 하는데 바람이 불고 이 봄비가 상당히 이게 안 좋아. 어떤 때는 뭐 좋을 때도 있지만은 상당히 괴롭히더라고. 일을 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뭐든지 비는 뭐 적당히 와야죠.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적당히 와야 돼. 비 많이 와가지고 상당히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작년에 비 많이 와가지고 요즘 농작물이 좀 많이 피해를 봤죠. 사과, 배 농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타격이 컸을 겁니다. 하여튼 봄비가 아주 매섭게 또 내려올 것 같네요. 내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1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어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 전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시도를 이어가지 않겠냐. 상승 시도 현재 보고 있어요. 상승 시도를 이어가지 않겠나. 다만 그 버블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버블 논란이 좀 있고 미국의 물가에 대한 불안이 좀 있어요. 미국 물가 불안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4일 날 한국거래소 보니까 지난주 코스피 전주 대비 81.72포인트 정도 상승했어요. 2748.56입니다. 2748.56으로 마감을 했죠. 이때 보니까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그 삼성전자 그 HBM 제품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제품에 대한 언급.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폭등을 했죠. 이게 잘 오르는 종목이 아닌데 삼성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하여튼 반도체 업종의 그 강세가 이어진 영향입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아주 고마웠어요. 지난주는 상당히 고마웠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3회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한 것도 호재성입니다. 또 파월한테도 고마웠어요. 파월이 또 금리 인하를 3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파월과 젠슨이 도움을 준 겁니다. 우리가 고마움을 잊지 마야 돼요. 하여튼 주가를 올려줬어. 이 기간에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조 693억, 기관애들이 9,984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개미들은 엄청 팔았습니다. 4조 1,125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순매도. 뭐 개미들은 요즘 뭐 판다고 정신없습니다. 무조건 기회가 오면은 매도야, 매도. 개미들은 매도로 계속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상승 요인으로 그 인공지능 성장 기대감이 좀 있고요. 국내 1분기 어닝 시즌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고요. 하락 요인으로는 버블 논란이 아직 있습니다. 버블. 미국 물가에 대한 불안 등이 아직 거론되고 있어요. 증권가는 그래요. 제시하는데 코스피 주간 예상 범위를 2690에서 2810으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2690에서 2810을 제시합니다. 투자자들이 다음의 관심은 이달의 미국의 고용과 1분기 실적 시즌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달의 수출과 마이크론 실적 등 국내 기업의 그 실적 전망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이 확충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제 실적 전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 그런 점이 우호적인 그런 소재로 작용할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금리와 그 달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고 수출 전망이나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훼손될 개연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등락 범위가 높아진 그런 상태에서 흐름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올해 점도표를 3회 그 금리 인하로 유지하다 보니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은 긴장감 완화 국면으로
긴장감 완화 국면으로 이제 전개가 가능하답니다. 코스피도 추가적인 상승의 그런 시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다만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채권 금리 수준이 낮아져 가지고 밸류에이션 그 레벨업이 가능하거나 강한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합니다. 뒷받침돼야 한다. 지수의 그 상승 동력이 확보되는지의 그런 여부를 확인해야 할 거라고 이제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 25일 날은 미국 2월 신규 주택 매매, 26일에는 미국 3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어요. 그리고 29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미국 2월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PC,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29일이 아주 상당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미국장은 이렇게 흘러갈 것 같고, 일단은 코스피가 좀 떨어졌죠. 금요일날 코스닥도 그렇고 좀 아쉬웠습니다. 내일은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다우가 좀 많이 빠졌어요. 토요일날. 나스닥은 0.16% 좀 반등을 했고, S&P도 계속 흔들리다가 막판에 좀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그냥 꾸준히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약간 좀 조정받고 그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0.1% 올랐죠. 환율은 달러는 1346원이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달러 일본엔 151.41엔, 그리고 유가는 80.63달러, 일본 엔화 889.01원, 유로화 1454.62, 중국 위안화 185.03원, 휘발유 1638.47원이네요. 국제금값은 2160달러, 국내는 93,882.7원. 국내 금값은 빠지고 국제는 자꾸 오르고, 국내는 오르고 국제가 좀 빠졌습니다. 국제 금값이 좀 빠졌다. 미국 국제 10년물은 4.20이네요. 4.2대에서 현재 조금 빠지는 것 같고요. 선물은 토요일날 다우지수가 0.89% 빠지고 S&P 0.21%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0.04% 소폭 상승했고, 러셀은 1.47% 많이 빠졌어요. 러셀이 선물지수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는 78,900원으로 마무리됐어요. 아쉬웠습니다. 79,000을 다시 뚫어주고 올라가야 하는데 못 갔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빠진 거는 결국 개미들이 판다고 난리였으니까 개미들 물량 털면은 다시 또 상승해서 8만은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미 물량을 더 털어내야 돼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본주가 조금 오를 듯 말 듯 하다가 빠지다 보니까 우선주도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을 했죠. 하지만 우선주는 갭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올라도 돼요. 우선주. 지금 우선주 정상적으로 하면 7만 갔어야 돼. 7만. 7만원 돌파했었는데 못 갔다는 게 좀 아쉽죠. 6만 7천 돌파하고 한 6만 8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봅니다. 하여튼 변동성은 상당히 크다. 상당히 클 겁니다. 개미들 겁나게 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굿나잇.